다리의 맵시를 살려서 자신감 팍팍 올려주는 여성들의 패션 아이템 하이힐. 그런데 잦은 하이힐 착용으로 발가락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엄지발가락이 휘어지는 무지외반증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대부분 못생긴 발을 탓하며 통증을 참고 치료하지 않아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무지외반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과 증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발 건강이 무너지면 발목, 무릎, 척추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평소 발 건강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TV닥터 대표적인 발질환, 무지외반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닥터입니다. 이제 동장군의 기세가 점점 느껴지는 것 같죠? 비 내리고 바람 부니까 더 춥게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진정한 멋쟁이의 계절은 바로 이 겨울이라고 합니다. 추워도 하이힐을 포기할 수 없고 또 높은 굽에 부츠를 즐겨 신는 여성분들도 많죠. 근데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높은 굽이나 뾰족한 구두를 오래 신으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 발가락이 조금 변형되는 느낌?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이 밖으로 이렇게 휘거나 안으로 또는 그 부분에 통증이 생긴다면 무지외반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무지외반증이 심해지면 걸을 때도 통증이 느껴지니까 무릎이나 척추에도 영향을 줘서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무지외반증의 진단과 치료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족부클리닉 김대경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은 뭐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지니까 야외 활동이 좀 주춤해도 그래도 걷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걷기 좋아하시고 많이 걸으세요? 네, 걷기 좋아합니다. 이전에는 축구 같은 운동을 즐겼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네. 몸에 무리가 안 가고 심신이 편해지는 걷기 운동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상당히 젊어 보이시는데요. 걷는 것도 적당히 걸어야 도움이 되지 무리해서 걷는다면 역시 부작용이 따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무리하게 걷는다는 것은 같은 동작을 지나치게 이제 반복한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 사용되는 이제 관절, 인대, 힘줄 이런 구조물들의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과부하가 걸리면 당연히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당연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여성들도 걸을 때 뾰족한 구두 또는 높은 하이힐을 신고 이제 많이 걸으면 결국은 통증을 느끼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이 병원에 찾습니까? 네, 그런 신발과 관련해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통증이 동반된 발가락 변형 환자들입니다. 네. 사실 뾰족하고 높은 구두를 신으면 멋있고 세련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신발이 이제 조물주가 인간에게 준 자연스러운 서 있는 자세, 걷는 동작을 변형시키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네. 뾰족한 구두 안에 발가락들이 서로 끼고 부딪히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오래 입게 되면 통증이 생기게 되겠고 특히 이런 신발을 오래 신게 되면은 발의 형태가 신발의 형태로 이제 변해갈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런 이제 앞볼이 뾰족한 데다가 뒷굽까지 이제 높아버리면 체중이 이제 발 앞부분으로 주로 쏠리게 되니까 발이 변형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지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그림을 보니까 이제 구두가 이렇게 뾰족한데 그 안에 발이 계속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네, 보면 이제 그런 통증이 오기 마련인데 실제로 이제 진료 오는 환자 중에서 그런 환자들이 많으세요? 네, 많은 편입니다. 저는 발과 발목 환자를 주로 이제 많이 보는 편인데 종일 진료를 하면 발, 발목 환자들이 한 80에서 90명 정도 이제 보게 됩니다. 네. 그중에서 한 3분의 1가량이 전족부, 그러니까 발 앞부분 통증으로 오시는데 그분들의 한 절반 정도, 그 정도가 이제 통증이 동반된 발가락 변형으로 이제 오십니다. 대부분은 이제 무지외반증입니다. 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서 10배 정도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여성분들은 사실 자신의 병명을 알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구두를 신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뭐 무지외반증 좀 용어가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어렵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죠? 무지외반증. 네, 무지외반증이라는 것은 이제 무지 이렇게 하면 엄지발가락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외반 이렇게 하면 외측으로 바깥쪽으로 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무지외반증 이렇게 하면
무지, 엄지발가락이 외반, 바깥쪽으로 외측으로 휘어서 증세가 있는 상태를 이제 무지 외반증이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한번 사진을 볼까요? 네, 그림을 보시면 엄지발가락이 둘째 발가락 쪽을 향해서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상태가 이제 무지 외반 변형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엄지발가락이 시작하는 곳에 내측 부위가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런 상태에서 신발을 신고 다니게 되면 신발의 마찰에 의해서 피부가 벌게지고 또 두꺼워지고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건망류라고 부릅니다. 무지 외반 변형이 있을 때 증세는 이 건망류에서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고 이때를 이제 무지 외반증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통증 느끼는 부위가 이렇게 튀어나온 이 돌출 부위뿐 아니라 여기와 연결된 이 부분까지도 통증이 오는 거예요? 건망류? 그렇습니다. 그 근처가 이제 중심은 튀어나온 곳이 아프게 되는 것이고 네. 환자분들은 거기에 이제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아래 위로 좀 불편하다, 저리다 하는 분들도 제법 있으십니다. 아, 그 주변으로. 네. 그러면 곧게 딱 뻗어 있어야 되는 발가락이 이렇게 휘는 이유가 다 구두 때문인가요? 하이힐? 왜 그런 거죠? 무지 외반증의 이제 원인은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신발이고 하나는 이제 유전적인 이유를 꼽습니다. 신발이 무지 외반증의 주 원인임을 이제 뒷받침하는 예를 제가 들어보면 과거에 일본 같은 경우에 남학신 신는 시절에 그 시절에는 이제 무지 외반 변형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앞뒤가 똑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남학신은? 개화가 되면서 네. 서양 신발을 신을 때 서양 신발은 앞볼이 이렇게 다 감싸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발을 신으면서 이제 무지 외반증 환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무지 외반증이 이제 유전적인 이유로 생길 수 있다는 그 예를 들어 보면 부모 중에서 한 분이 이제 무지 외반증이 있으면 자녀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어머니께서 그러면 딸이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예들을 봤을 때 무지 외반증은 신발과 유전적인 이유로 생기는데 정리를 하면 유전적인 소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신발을 자신의 발에 맞지 않게 특히 좁게 신고 다니면 무지 외반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보통 그런 뾰족한 그리고 높은 신발은 젊은 여성들이 많이 신잖아요. 그런데 무지 외반증은 중년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실제 이제 병원을 방문하는 무지 외반증 환자분들은 40, 50대 중년 여성 또는 이제 60대 노년층에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은 중에서 상당수는 사실은 이제 앞볼이 그렇게 좁지 않은 신발을 신거나 오히려 등산화나 운동화 같은 넓은 신발을 신고 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평소에 이렇게 편한 신발을 신고 다니셨습니까? 하고 여쭤보면 대개는 젊었을 때 사실 뾰족 구두를 신고 다녔다 그러고 그런 신발을 신을 때 이제 엄지발가락이 아파져서 지금 네. 같은 이런 신발을 이제 신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런 신발을 신어도 엄지발가락이 아파지고 또 어떻게 보면 엄지발가락이 자꾸 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 편안한, 그것도 정말 편안한 운동화를 내가 신고 다니는데도 무지 외반증이 점점 진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실제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보면 우리가 이제 힘을 빼고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힘줄에는 어느 정도의 긴장 상태, 힘이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가령 제가 이제 오른손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어도 네. 항상 이렇게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것은 힘줄에 이제 어느 정도 긴장 상태, 힘을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이제 보이게 되는 축 건데. 처지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엄지발가락 또는 이제 발가락에 쓰이는 힘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을 빼고 가만히 있어도 힘이 전달되고 있는데 네. 그림을 보시면 이 오른쪽 그림의 초록색 선은 엄지발가락에 이제 작용하는 그 힘줄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림은 이렇게 발의 모양이 정상이다 보니까 이런 힘줄이 작용해도 크게 모양이 유지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 선분이 이제 그 발가락에 엄지발가락에 힘을 작용하는 힘줄의 방향이 되겠는데 이미 이렇게 무지 외반 변형이 어느 정도 있다면 이 힘줄에 의해서 이제 가만히 있어도 당기는 힘이 작용하다 보니까 무지 외반 변형이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무지 외반 변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으면 그 힘줄에 의해서 또 진행이 더 될 수 있다.
편한 신발을 신어도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젊었을 때, 나이가 좀 더 적을 때의 그 발가락, 발 관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군요. 그러니까 내가 편안한 신발을 신고 있지만 예전에 그런 전력이 있다면 무지외반증이 진행될 수가 있겠다. 실제로 무지외반증으로 치료받으시는 환자 4분을 만나봤습니다. 증상은 이제 제일 불편한 거는 그 신발 신으면은 그 이제 뼈가 나온 게 아프고, 그 다음에 맨발로 이제 거실에 이래 걸어 다니면 시렵다 할까 뭐라 할까 이래 발을 이래 뒷골무로 이래 힘을 주게 걷는 식으로 이제 앞발을 이래 들게 되고 이래 많이 시렵다 좀 아린다 가나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이제 좀 쿠션 있는 양발 이제 그런 거를 덮으신 같은 거 이제 신으면 조금 덜하고, 맨발로는 전혀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 다닐 때 거실 같은 데는. 모임에 가면 한두 명 정도는 저도 이제 숨기는데, 사실은 이제 발 안 이쁘니까 숨기는데, 그래 이제 이렇고 이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러니까, 나도 그러는데 니도 그러는데 이러면서 한두 명씩은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발이 그래가지고 내만 이래 고통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불편함을 겪구나 이런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 이제 모임 가면은 안 아프고 괜찮다고 내 발 이래 이제 이쁘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못 견뎌갖고 발로 막 손으로 주무르다가도 안 돼가지고 그 스팀 타월을 만들어갖고 여기다 막 감싸고 있고 한 30분씩 막 이렇게 감싸고 있고 그 정도였어요. 화끈화끈하면서 왜 생살이 왜 앓는 것처럼 있잖아요. 왜 염증 생기려면 앓는 거. 그런 식으로 고통이 그렇게 심했어요. 한 2시간, 1시간 정도 이렇게 걸었다 싶어. 그러면은 여기부터 아프기 시작해요, 이제. 그냥 편한 운동화 신었는데도 발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예, 그 정도로. 그럼 외출할 때 못 내고 싶어도 못 신어, 구두. 그러니까 신발도 그대로 예쁜 거 사놔놓고도 욕심이 보니까 이쁘다 해갖고 샀는데도 그거 신고 나가는데 나가다가 다시 돌아가고 신발 갈아 신고 나가고 이랬어요. 예. 아프긴 아파도 솔직히 뼈를 깎는다니까는 좀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망설이고 있다가 이제 옆에서들 하고 한 사람 보니까는 괜찮다 싶어갖고 했더만 정말 괜찮아. 그 지금 자꾸 권유합니다. 옆에 누가 이렇다 이러면은 그거 해라면서 진짜 괜찮다면서 해라면서. 하일 좀 신으면 특히 이쪽에 안쪽에 아프거든요. 그리고 그 나중에 이렇게 타고 올라온 것 같아요. 또 다리까지 붓고 발도 붓고 다리 신발 신으면 안 맞거든요. 그게 하일 뾰족한 구두 신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 들어가요. 잘 안 맞고. 그때 워낙 키가 너무 작으니까 남들보다 작으니까 그리고 또 뭐 다들 키 작다 하니까 뭐 그냥 신었죠. 딸이 네. 힐 높은 거 신고 커가지고 힐 높은 거 신고 다니면 말리실 거예요? 아니면 말려야죠. 예, 자주 신지 말라고 그렇게 말려야죠. 1년에 3번씩 빠졌어요. 이 발톱 엄지발가락하고 이 둘째 발가락이 1년에 3번씩은 주기적으로 빠졌어요. 이게 쭉 빠지고 또 새로 나고 그래서 말합니다. 그만큼 고통이 심했어요. 안 무서우셨어요? 근데 발톱 아픈 그 고통은 그냥 막 아리고 빠지는 당일 이틀 3일만 탁 아르고 진물 나고 나면 이 살까지 또 올라오기 때문에 빠질 때까지 안 아파요. 근데 이게 이제 뭐랄까 가끔씩은 통증이 이게 튀어나온 부분이 이불이 다이다 아플 때 그게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발톱 빠지는 거는 진짜 예사롭게 1년에 3번씩 빠졌으니까요. 그리고 하루에 뭐 12시간 정도 신었으니까 그것도 뭐 장기간 그리 신었으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이게 유전적인지는 몰랐는데 그 유전적인 요소도 있는지 사실 궁금했거든요. 근데 유전 그보다는 사후 자기 그 습관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발이 이렇게 변형되는 결과를 얻는다 하니까 정말 요즘 젊은이들 생각해가지고 신발 잘 고려해 신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지금 연예인이나 아가씨들 보면 아이고 많이 신잖아요. 너무 걱정돼요.
정말 나중에 저게 뒤 후유증이 다 남을 건데 아직 몰라 그렇다. 나도 몰랐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아 진짜 요즘은 그런 신발에 눈이 더 가네요. 예. 아, 참 무지외반증으로 고통을 참 많이 받으셨네요. 아니, 1년에 발톱이 3번씩이나 이렇게 빠질 수가 있네요. 그것도 이 무지외반증이랑 관계가 있습니까? 아, 그런 현상은 그렇게 흔한 편은 사실 아닙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네. 이제 우리가 무지외반증 이렇게 하면 엄지발가락이 외측으로 휜 것만 이제 보통 생각들 하시는데 사실은 외측으로 휘면서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약간 회전이 일어납니다. 그 이제 외측으로 휜 각도가 클수록 회전되는 양은 좀 더 많습니다. 네. 이게 회전이 되다 보면 이제 엄지발가락 발톱이 끝이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아래쪽을 향하는구나, 그렇죠. 방향이요. 예, 예, 이렇게.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무지외반 변형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뒷굽이 높은 신발을 신으면 또 회전이 또 많이 됩니다. 네. 그런 상태를 이제 딛고 다니다가 이제 잘못 뛰었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발톱이 이렇게 들리는 힘이 이제 전달되니까 네. 발톱이 깨지는 분들도 계시고 또 눌리는 분도 계시고 또 자꾸 눌리니까 이제 내성 발톱이라고 하죠. 네. 염증이 생겨서 아프게 되기도 하고 덜어는 이제 뽑히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가끔 이제 종종 계십니다. 아무튼 이런 현상도 무지외반 변형 때문에 생긴 것이 주 원인이라면 그러면 무지외반 변형이 교정이 되면 네. 그런 일도 이제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근본 치료를 하게 되면 2차, 3차도 막을 수가 있겠다. 맞습니다. 그럼 무지외반증은 일단 그 증상의 통증을 느끼는 거 말고도 또 다른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까? 무지외반증에 의한 증상은 대부분 이제 통증에 의한 것이고요. 그림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또 드리면 무지외반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건망류 통증이라고 합니다. 건망류 통증은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이 부위가 이제 아픈 곳입니다. 네. 보통 이제 신발을 신었을 때 아프게 되는데 신발을 신고 이제 하루 활동을 많이 하고 나면 이제 그날 저녁에 신발을 벗고 있어도 욱신거리고 뭐 이럴 수 있겠습니다. 이게 가장 이제 대표적인 무지외반증 증상이 되겠고 네. 다음에 이제 무지외반 변형에 의해서 동반해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증상들입니다. 보시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이 이렇게 겹쳐서 부딪히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엄지발톱도 빠진 상태인가요? 빠져서 다시 새로 나오는? 네, 이분은 아마도 제가 오래됐는데 아마 발톱 무좀 때문에 빼고 오셨던 분 같습니다. 네, 예. 어쨌든 그 지금 겹치면서 꼬였네요, 엄지발가락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맞닿고 있다 보니까 이 발가락을 벌려보면 둘째 발가락에 이 측면에 굳은 살이 생겨가지고 네, 보입니다. 아파하십니다. 이분이 이제 제일 심한 증상이 이제 여기가 제일 아파서 사실 오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건망류 통증보다는 여기가 더 아프다. 이러면서 굳은 살이 사실, 더 아프다. 네, 오셨던 분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게 무지외반 변형에 의해서 이제 동반해서 이런 측면에 굳은 살이 생겨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고요. 네. 또 다른 이제 동반 증상을 보면 방금 그분인데 넷째 발가락이 이렇게 갈퀴처럼 휠 수가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이 밀게 되면 작은 발가락들은 갈고리 또는 갈퀴 모양이 이렇게 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발가락의 끝이 이렇게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땅바닥에 이렇게 닿게 됩니다. 오그라들면서 그렇죠. 표면에 접촉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땅바닥에. 그 상태에서 이제 체중이 실리면 압력이 생기니까 굳은 살이 또 생깁니다. 네. 그 왼쪽 그림에 그럼 저 부위도 또 아픈 거고. 그렇죠. 여기가 두 번째로 아파했던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동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다음 그림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 이제 흰색으로 제가 색칠한 곳이 사실은 우리가 발을 디딜 때 체중 부하가 어느 정도 한 20~30% 정도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무지외반 변형이 생기면 여기에 실리던 힘이 사실 이제 소실이 됩니다. 심하면. 그러면 여기에 체중 부하가 안 되고 측면으로 옆에 둘째 발가락 시작하는 쪽으로 해서 이제 체중이 실리는데 그래서 저 부분에 또 굳은 살이 배겼어요. 맞습니다. 너무 오래되면 이런 식으로 굳은 살이 생겨서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이분은 이제 이렇게 되니까 딱딱한 바닥을 맨발로 딛기는 상당히 불편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무지외반 변형에 의해서 동반해서 따라올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또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매우 심한 형태인데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이제 이 정도 변형이 진행되면 앞서 보여드렸던 작은 발가락들의 변형 또는 발바닥 앞쪽에 통증 이런 것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은 이 정도가 되면 처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증상, 건망류 통증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이미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통증은 그러면 오히려 좀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변형은 많이 됐지만? 근막류 통증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덜하지만 네. 적응돼서 덜하지만 다른 부위 이제 따라오는 동반해서 따라오는 증상 때문에 이제 아프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2차, 3차 그런 치료도 필요한 무지외반증인데 그런 현상들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무지외반증이 심하면. 근데 이 발가락 변형이 사실은 뭐 하루아침에 한 달, 두 달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변형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내 발을 관찰하면서 약간 좀 이상하다 이렇게 자각할 수가 있어야 될 텐데 혹시 스스로 무지외반증을 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무지외반증이라는 것에서 보이는 그 변형은 우리가 육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꼭 정형외과 의사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눈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변형이 있는 분들 중에서 엄지발가락이 이제 시작되는 곳에 통증이 느끼고 있다면 가까운 정형외과를 들러서 정형외과 의사의 상의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실히 진단을 받고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지 또는 의학적으로 치료를 가는 게 맞을지 이렇게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평소에 내 발 모양을 좀 유심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무지외반증으로 발가락에 통증이 오게 되면 당연히 걷는데도 불편하고 그러면 이제 2차, 3차로 무릎, 허리, 척추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물론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발이 아프니까 덜 아프게 하려고 이렇게 약간 비틀어서 부자연스럽게 걷다 보면 그런 식으로 체중 보행을 하다 보면 이제 무릎이라든지 고관절, 허리 같은 곳에도 자연스럽지 못한 자세로 오래 활동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당연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그 정도가 되려면 무지외반증에 의한 그 증세가 아주 심하고 그 상태로 오래 진행이 되었을 때 이제 그 무릎이나 허리까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대부분은 허리면 허리, 무릎이면 무릎에 통증이 따로 이제 있을 만한 이유가 있고 또 무지외반증은 무지외반증대로 있는 경우가 더 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무지외반증 TV닥터에서 족부 클리닉 김대경 전문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무지외반증을 내 스스로 좀 자가 진단하려면 일단은 그 모양 변형된 것을 유심히 관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게 되면 직접 보시기도 하겠지만 사진도 찍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무지외반증에 대한 검사는 이제 엑스레이 사진만으로 거의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필요한 검사는. 네. 그리고 진단은 사실상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의 증세 그리고 의사에 의해서 이제 의학적 검사에서 거의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 엑스레이 사진은 그 엄지발가락의 휜 각도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몇 가지 각도를 재서 이렇게 사진이 보이네요. 예. 몇 가지 각도를 재서 우리가 수술이라든지 여하튼 치료 계획을 설정하는데 이제 도움을 받게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각도만 사실 재는 게 아니고 엑스레이를 가지고 이 엑스레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발폭이 뭐 넓은 사람, 좁은 사람, 그리고 발이 특별히 평발처럼 유연한 사람들, 그리고 발의 중심축이 되는 뼈들이 약간 옆으로 비틀어져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세밀하게 환자들마다 이 각각 특징이 나름 또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까지 자세히 이제 관찰하기 위해서 엑스레이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뭐 관리를 한다든지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적절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검사는 엑스레이만으로도 충분하니까 간단한 편이네요. 그런데 뼈가 휘어진 거라서 치료는 또 간단치 않을 것 같은데 수술이 뭐 꼭 많이 필요합니까? 무지외반증이 있다고 항상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이라는 것은 항상 꼭 필요할 때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무지외반증의 치료 계획은 방향은 증세가 어떠한지, 정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발가락이 이제 휜 각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감안을 해가지고 수술 쪽으로 갈 수도 있겠고 또는 수술이 아닌 방법으로 관리를 해서 덜 아프게 또는 진행을 더 막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방금 관리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발가락, 발 관리를 어떻게 해주면 무지외반증을 좀 더 이렇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관리를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올바르게 신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단 신발이 1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바르게 신발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제 발과 신발의 폭,
그리고 길이가 잘 맞아야 되겠고 일단 그리고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꺾어지는 부위가 신발이 꺾어지는 부위하고 일치하도록 그렇게 신발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뾰족한 구두, 특히 높은 구두 이런 신발을 신게 될 때는 때와 장소를 가려서 꼭 필요할 때만 신는 것이 의학적으로는 이제 추천되는 신발 신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또 운동요법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운동을 하면 그 굳어 있는 힘줄 그리고 인대 같은 것들을 이제 풀어주고 이완시켜주고 또 약해지고 늘어나 있는 조직들을 강화시켜가지고 엄지발가락이 휠 수 있는 힘의 균형을 균형을 이제 잡아주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운동 방법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저 영상은 이제 엄지발가락 쪽에 힘이 너무 많이 전달이 돼가지고 불안정하게 걷는 겁니다. 네. 저렇게 걷다 보면 엄지발가락 좌우로 힘이 전달되다 보니까 엄지발가락이 더 비틀어질 수 있죠. 보통 높은 굽을 신으면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정상 보행인데 보시다시피 뒤꿈치, 발바닥, 앞발 이렇게 골고루 체중 분산이 잘 이루어지도록 비틀어지지 않도록 걸어야 되겠고요. 다음은 종아리 근육 스트레칭인데 하실 때는 무릎을 반드시 펴고 해야 효과가 좋겠습니다.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 하는데도 족부 뭐죠? 그 무지 외반증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군요. 예, 종아리 근육도 엄지발가락 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완을 늘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집에 있는 캔 같은 걸 이용해서 발바닥 근막을 이완시켜서 휘는 그 가능성을 줄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집에서도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엄지발가락을 휘게 하는 힘줄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줄을 이완시켜주는, 풀어주는 스트레칭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반대 방향으로 눌러주네요. 네. 앞으로 당겨주고, 네, 그렇습니다. 뒤로 눌러주고. 네. 이게 발가락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이제 발에 있는 소 근육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해서 발가락에 이제 그 실리는 힘의 균형을 이제 찾아주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오므렸다, 폈다. 네, 지금은 실제로 이제 수건도 한번 잡아보고.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발가락으로 가위바위보를 하는 건데 역시 발가락에 있는 소 근육을 이제 자극을 해서 힘의 균형을 잡아주겠다. 주먹, 네, 이런 뜻입니다. 가위, 그리고 보네요. 네, 쉽진 않은데 연습하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엄지발가락 외측으로 휜 것을 반대쪽으로 이제 이렇게 붙잡아 주는 것인데 여성분들 이제 주로 쓰는 고무끈 같은 거로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발에 걸어서 역시 소근육을 이제 자극을 시켜서 힘의 균형을 잡아주겠다는 그런 강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발가락은 우리가 참 전신의 운동을 여러 가지 부위별로 신경 쓰지만 발가락 운동은 잘 안 하지 않게 되나요? 그죠? 오늘 이렇게 보신 화면 보면서 평소에 집에서 실천해 보시면 이 발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고무줄을 이용해서 이렇게 당겨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네요. 네, 발에 있는 소 근육들이 많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늘 이완을 시켜주고 또 기능을 하게 해주면 발에 있는 이제 변형력을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평소에 운동을 해주는 것이 이제 무지 외반증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면서 실제로 조금 변형이 왔다 싶을 때 그 교정을 해주는 장치도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교정 장치는 아니고 이제 보조 장치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 같은데 그런 종류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깔창 종류가 있고 네. 하나는 이제 발가락 사이에 끼는 그런 구조물이 있고 또 하나는 엄지발가락이 휜 반대쪽으로 이제 힘을 걸어서 꺾어주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면 왼쪽에 이 형태가 이제 깔창 형태가 되겠습니다. 깔창 형태는 사실 이 형태 말고도 다양한 아이디어에서 여러 가지 제품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깔창은 지금은 별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보조 장치 같고요. 네. 오른쪽 그림은 이제 발가락에 끼어서 쓰는 이제 보조 장치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요 제품은 이제 건막류 통증, 주로 아픈 곳 여기에 이제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이 이제 덮어줌으로 인해서 자극이 덜 돼서 통증이 이제 완화되도록 해소되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네. 이 장치가 이제 가장 확실해 보이는 사실 장치
입니다.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이제 외측으로 휜 엄지발가락을 이제 내측으로 다시 꺾어주는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반대 방향으로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단점이 발에 이 장치를 이제 착용하고 신발을 신기에는 사실은 부피가 너무 크니까 그렇죠. 예, 착용하기 사실 좀 현실적으로 곤란한 그런 네.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보조기들은 변형과 증세가 심하지 않을 때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생각에는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이런 무지외반 변형으로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나이 또래에 이제 추천할 만한 이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무지외반증에 쓰이는 이 보조 장치들은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교정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더 진행되는 것을 좀 막아준다. 그런 효과는 이제 있다고 보고 그런 걸 착안해서 이제 필요한 분들에게 보조 장치를 네. 이제 권유하고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정 장치가 아닌 그냥 보조 장치다. 예. 실제로 그 장치로 인해서 방향이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많이 이제 각도가 휘어서 이거 좀 심하다 싶으면 결국은 수술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수술이 아닌 방법으로 먼저 해보고 네. 또 증세가 이제 가벼울 때 그래도 안 된다면 이제 수술을 이제 고민하거나 하게 됩니다. 수술하는 그 내용은 일단 뼈 이제 돌출부의 아픈 부분, 네. 그 돌출부 뼈를 이제 잘라내는 것인데 그렇게만 했다가는 사실은 금방 다시 돌아가면서 재발을 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다른 이제 발을 반듯하게 만들어주는 다른 이제 교정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부위의 뼈들을 몇 군데를 자릅니다. 네. 한 군데 또는 두 군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은 세 군데까지 자르기도 한데 그렇게 해서 고정을 해서 네. 발을 반듯하게 만들어주면 이제 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수술한 그 사진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들을까요? 수술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은 것처럼 들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수술은 좀 복잡해진 면이 사실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돌출부만 잘랐다가는 금방 재발한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만 수술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수술법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복잡해진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해서 얻어내야 되는 기준, 원칙, 뭐 목표 이런 것이 항상 일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목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수술할 때 요즘은 몇 가지 수술법을 동시에 사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게 되고 또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 그 각도만을 보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발폭이 좁냐, 넓으냐, 또 너무 유연하냐, 발이 약간 비틀어져 있느냐 이런 것까지 이제 감안을 해서 수술법을 가장 적절한 걸 또 택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무지외반 변형이 있는데 우리 발끝 쪽을 원위부라고 이제 의학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발목 쪽을 근위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5개의 길쭉한 발뼈가 있는데 이걸 발허리뼈 또는 발등뼈라고 하는데 수술하는 방법은 여기에 내측 돌출부를 이렇게 잘라내고 이 첫 번째 발허리뼈의 이 원위부를 잘라서 이제 수술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돌출부를 일단 잘랐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분은 첫 번째 발허리뼈의 근위부 여기를 이제 뼈를 자른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는 네. 엑스레이를 잘 보면 첫 번째 발허리뼈하고 두 번째 발허리뼈가 사이 요 간격이 여기가 좀 넓은 편입니다. 이 정도면. 네. 그러면 원위부에서만 수술해서 잘라내면 사실 재발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근위부의 수술을 이제 뼈를 잘라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원위 근위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돌출 부위를 자르고 나서 그리고 또 다른 조치가 취해진 거네요. 네, 다른 부분은 이제 뼈를 자르는데 여러 가지 특징을 감안해서 뭐 원위부, 근위부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네. 다음 경우를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도 첫 번째 발허리뼈와 두 번째 발허리뼈 사이 간격이 넓은 편입니다. 네, 벌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위부라고 했던 여기를 이제 뼈를 잘라서 교정을 했는데 그래도 교정된 양이 부족해서 네. 엄지발가락에 있는 이 뼈까지 이제 잘라서 고정을 해서 이렇게 변형을 교정한 상태입니다. 고정을 했다는 건 뭘 심은 겁니까? 금속의 실핀이나 네. 아니면 금속 나사 네. 또는 금속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실핀 같은 거. 그러면 실핀을 항상 꽂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뺍니까? 안에 이제 금속물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 이제 제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제거하는 이유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나중에 살다가 혹시 그곳에 외상을 입어서 뼈가 부러질 정도의 어떤 힘을 전달되면 박혀 있는 그런 금속물들이 치료를 하기 상당히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금속물이 하던 기능이 다 없어지면 보통 뼈가 붙는 걸 이제 버텨주는 기능인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제거를 하게 되죠. 네. 또 다음 예를 보시면 이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발 허리뼈와 엄지발가락 뼈를 잘라서 교정을 했는데 수술 전에 이 가장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발 허리뼈들이 부채살처럼 이렇게 쫙 펴져 있는 네.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 보시면 이렇게 부채살처럼 펴져 있는 발인데 이런 발은 엄지발가락 쪽에 교정만 해도 사실은 이제 그 여전히 발폭이 넓은 상태가 됩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신는 신발은 기성품이죠. 네. 그런 신발이 그래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또 휘어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새끼발가락 쪽에 있는 뼈까지 잘라서 발폭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여주는 수술법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발폭이 줄어들어서 신발을 신고 다니기에 편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다양한 양상이 있기 때문에 수술 방법은 조금씩 달라도 어쨌든 이렇게 툭 튀어나왔던 못생긴 발이 정말 이렇게 반듯하게 예뻐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그 통증 이외에도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고 하셨잖아요. 굳은 네. 살이 뭐 여기저기 생길 수 있고. 네네. 그러면 치료할 때 이 부분도 같이 동반 치료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술을 할 때는 항상 이제 그와 동반되어 있는 다른 증세, 병명들도 찾아보고 그에 대한 수술법 또는 치료법을 감안을 해서 이제 수술 계획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이 이렇게 겹쳐서 있다 보니까 이 둘째 발가락의 측면에 굳은 살이 있어서 굉장히 아파했던 분이십니다. 네. 이것은 이제 발가락의 측면에 굳은 살이 있는 걸 연성 피부 못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있을 때는 엄지발가락을 일단 교정을 해서 반듯하게 해주고 둘째 발가락까지 이제 펴줌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이 한 2, 3개월 지나면 이렇게 굳은 살이 저절로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같은 환자분인데 이분은 여기를 보시면 넷째 발가락이 꺾여 가지고 발가락 끝이 지금 안 보이죠. 네. 발끝이 땅바닥에 지금 닿고 있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땅바닥 쪽을 이제 직각으로 밑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발가락 끝에 압력이 자꾸 실리니까 이제 굳은 살이 생겨서 아프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여기가 너무 아파하셔가지고 오셨던 분인데 이분도 역시 휜 발가락을 펴주기만 해가지고 이제 한 2, 3개월 지나면 이렇게 굳은 살이 없어지는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와, 이게 좀 같은 사람 발이군요. 같은 분이었습니다. 네. 예. 자, 다음 예를 보시면 이분도 역시 무지외반 변형이 있으면서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발바닥 쪽에 이렇게 굳은 살이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엄지발가락이 시작하는 이 부위가 원래 체중 부하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변형이 이렇게 무지외반이 너무 심하면 이 부위에 체중이 안 실리면서 옆에 있는 둘째나 셋째 발가락이 시작하는 곳에 이제 체중이 실리고 네. 그 압력이 너무 세면 오래되면 이렇게 굳은 살이 생겨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중족골 통증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무지외반 변형을 교정을 해서 네. 이 위치에 체중이 제대로 실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이렇게 굳은 살이 저절로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굳은 살을 또 다시 이렇게 뭐 수술한다거나 치료하는 줄 알았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간혹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은 무지외반증 자체를 교정해주면 굳은 살도 뭐 수개월 후에 저절로 치료가 되는군요. 네. 네. 그런데 이 무지외반증은 발이 두 개니까 양쪽에 동시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수술도 같이 하나요? 동시에? 동시에 생기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양측이 같이 있는데 어느 한쪽을 더 아파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 양측의 수술을 원할 정도의 통증이 있는 분들은 양측을 같이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시에 하루에 같은 날에 동시에 같이 하느냐 아니면 나누어서 하루 시간적인 간격을 둬서 하느냐는 어느 게 더 좋다 이런 연구는 정립되어 있는 바는 사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진료 현장에서 이제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방법은 변형이 너무 심했던 분들은 교정을 이제 많이 하고 나면 이전 발하고 형태가 너무 바뀌었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아무래도 오래 걸립니다. 그런 분들은 가능하면 제가 날을 다르게 한쪽 하시고 반대쪽은 다음에 적응이 많이 되시면 그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네. 변형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서 통증이 심해서 수술을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양측을 다 원하신다면 하루에 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네. 근데 우리가 왜 발가락에 조금만 상처나도 걷는데 정말 힘들고 막 이렇게 불편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네. 보니까 뭐 뼈를 여기저기 자르고 뭐 고정장치 대고 이런 수술을 한다면 바로 이렇게 뭐 자유롭게 걷는다거나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뼈를 이제 자르는 수술이 되다 보니까 예.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나 빨리 자유로워지느냐 하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전에 변형이 얼마나 심했느냐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사실 되는데 그 변형이 심했다 안 심했다를 떠나서 네. 일단 수술하고 다음 날부터 바로 딛습니다. 진짜요? 네, 목발 바로 안 딛습니다. 짚어요? 목발은 거의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리고 가벼운 이제 실내에서 하는 집안 생활들 그런 것은 늦어도 한 3일 내로 보통 가능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 수술 받게 되는 이제 환자분들이 보통 이제 자녀분들이 중고등학생 학교 보내고 네. 이제 남편분 직장 보내고 또 살림 살아야 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장을 보러 늘 다니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들어보면 보통 5일째 전후 뭐 빠른 분들 한 3일 뭐 내지 늦어도 한 일주일 안쪽에서 보통 살살 마트 가서 카트 끌고 다니는 정도는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아주 자유롭게 걷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무지외반증이 사실 젊은 시절의 어떤 그 발 관리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증세가 중년 여성에 참 많이 나타난다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여성분들께서 많이 나와 계십니다. 실도 예전에 많이 신으셨었죠. 예. 무지외반증으로 혹시 뭐 고생하거나 그러신 분이 계신지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직접 질문해 줄 수 있겠습니다. 네. 한 달 전에 네. 친구가 무지외반증 수술을 했는데요. 아, 실제 수술을 직접 받으셨네요. 예, 수술한 부위는 괜찮은데 이제는 앞쪽 발바닥이 아프다고 합니다. 네. 수술이 잘못된 건가요? 아, 수술을 했는데도 다른 부위가 좀 아프다. 예.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술 아파서 했던 그 수술을 하면 아팠던 그 부위는 괜찮아지는데 이제 보통 이제 그 옆에 앞발 부분 둘째 발가락 시작하는 발바닥 쪽은 이제 아파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그게 앞서 보셨던 슬라이드 중에 이제 발바닥 앞쪽에 이렇게 굳은 살 있었던 분 있죠. 네. 그걸 제가 중족골 통증 또는 중족골 통이라고 한다 했는데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엄지발가락 쪽에 수술을 했는데 체중이 사실 제대로 실리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마 그 뼈가 너무 짧게 붙었다든지 아니면 뼈가 붙는 방법이 약간 이렇게 들려가지고 붙었다든지 해서 이 아래쪽에 체중이 덜 실리게 되고 그러다 옆에서 체중이 실려서 되는 경우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른 부위에 뼈가 붙는 양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이제 많게 들리고 네. 만약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엄지발가락 쪽에 뼈를 잘랐던 부위를 다시 잘라서 제대로 체중이 실릴 수 있게 그렇게 수술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너무 지금 하중이 많이 받고 있는 둘째 발가락 그 발바닥 쪽 그쪽을 손을 봐서 체중이 덜 실리게 만들어 가지고 또 증상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이 힘의 그 균형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결국은 그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작업이 수술일 테니까요. 네. 자, 한 분 더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예, 딸이 직업상 하이힐을 신어야 하는데 무지 예방증 지금 증세가 조금 있다고 합니다. 네. 통증은 없는데 치료가 가능한지. 아까 지금은 통증이 없지만 좀 네. 휘었어요. 예, 조금 휘었는데 통증은 없는데 치료가 가능한지 또 하이힐을 계속 신어야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 맞아요. 사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난 통증은 없지만 좀 휘었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이죠. 통증이 없는 가운데 의학적으로 사실 치료를 한다. 뭐 이런 건 사실 맞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관리를 잘한다. 이 표현이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무지외반 변형이 있는 가운데 하이힐을 즐겨 신는 건 일단은 의학적으로는 이제 잘못된 것이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무지외반 변형이 진행되는 속도 그리고 변형된 정도가 더 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이힐은 일단 안 신으시는 게 맞겠고 네. 힐을 만약에 신는다 하더라도 5cm 미만의 굽을 신도록 이제 권유를 하고 의학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신발을 신을 때는 그런 신발을 신어야 되는 장면, 때와 장소를 가려서 신발 가방을 들고 그런 구두를 그때 딱 신게 하는 것이 사실 의학적인 이제 권유
사항입니다. 네. 근데 이 무지외반증을 앞서서 이제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장 1번으로 강조해 주신 게 신발 선택을 잘해라 이 말씀이셨거든요. 나에게 꼭 맞는 건강한 신발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네. 올바른 신발 선택은 건강한 발 관리를 위해서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신발을 선택을 할 때는 하루 중에 늦은 오후라든지 아니면 저녁에 이제 신발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그때 이제 보통 발이 좀 피곤해져 있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좀 편한 신발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즈음에는 보통 발이 약간 부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부은 것까지 감안한 신발 크기를 이제 네. 선택할 수 있는 조금 여유 있게 고르는 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여지가 있는 예. 것입니다. 그 신발 크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 발의 길이가 어떤 사람들은 엄지발가락이 가장 길고 어떤 분들은 이제 둘째 발가락 또 세 번째가 긴 분들도 있는데 네. 이 선택을 할 때 가장 긴 발가락이 신발 안에 놓였을 때 적어도 그 앞에 공간이 1cm 내지 1.2cm, 1cm 남짓 정도 여유가 남는 게 사실은 적절한 그 신발 크기입니다. 네.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신발 고르라고 하면 네. 헐렁하다, 안 맞다 이렇게 느끼죠. 보통 우리는 딱 맞아야 이제 신발이 잘 맞는 그렇죠. 거예요. 안 벗어져야 된다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죠. 보통 이제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딱 맞아야 되는 신발은 특별한 활동을 할 때만 신는 겁니다. 가령 축구하는 발에 딱 맞게 신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 이제 신고 나머지 일상생활 할 때는 다소 이제 여유가 있게 신발을 신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제가 뒷굽이 너무 높은 거에 대한 좀 말씀만 드려서 그러면 아예 낮은 걸 찾는 분들도 계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밑창이 너무 이렇게 얇고 낮아버리면 네, 플랫 슈즈 많이 신잖아요. 네, 플랫 슈즈 같은 거 그런 걸 너무 낮아버리면 딛고 다닐 때 그 신발이 충격 흡수가 별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발바닥이 쉽게 피곤해지고 네. 그래서 아주 흔한 이제 생활 질환인 그 족저 근막염이라는 것도 굉장히 잘 옵니다. 그리고 그런 신발을 신고 뾰족하거나 울퉁불퉁한 길을 걷게 되면 아무래도 좀 아프니까 충격 흡수가 안 돼서 약간 부자연스럽게 걷다 보면 잘 접지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신발 선택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신발을 선택해 주는 게 쿠션감 좋겠습니다. 좋은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1.5에서 한 2cm 정도 쿠션이 있고 두께가 있는 깔창이 있는 신발이 좋다고 합니다. 네. 자, 발이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신발 선택이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족부 클리닉 김대경 전문의를 모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